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저물어가고 환절기에 코로나까지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영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시티라는 도시가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송산 그린시티 내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는 현장을 보면서 투자적인 측면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한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보면서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 속에 토지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토지 투자의 최고의 입지는 송산 그린시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있는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이나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개발되는 주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곳에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방송으로 설명드렸던 것이지만 저 또한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새롭게 다가와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편집해 보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배운 지식들과 정보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영상으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몇 달에 걸쳐서 수집한 자료와 경험들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떤 곳에 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대본을 보고 읽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도시를 좀 소개할까 하다가 화성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부분도 있고 투자 대상이 화성시가 너무나 이슈가 큰 것들이 많기에 제가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화성은 좀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부분이 화성에는 인구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화성은 20년 전에 불과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이 시로 성격된 지가 2001년이었거든요. 2001년에 시로 성격하면서 20만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만에 85만 명까지 확장된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느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화성에는 조금 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화성시가 20년 만에 20만에서 85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지금 85만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35년까지 135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화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네, 그것이 알고 싶네요. 네, 화성은요, 좀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알면은 알수록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보면 과밀 억제구역이라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로 되어 있는 모든 곳이 과밀 억제 구역입니다.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는요 전부 다 과밀 억제 구역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 권역으로 두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요. 앞으로 공장 증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까지 성장관리 권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수가 나오거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업체들은 과밀 억제 구역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내보내는데 성장관리 권역의 1번지 바로 접경되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수원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다 거의 접경되어 있는 곳이 바로 화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밀 억제 구역에 있던 기업들이 화성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에서 전국 1위입니다. 네, 2년 연속 전국 1위고요.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정도로 화성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도로 지금 바로 확인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화성에는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길만 나 있으면 물론 산업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를 벗어난 곳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성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다 공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후죽순으로 그냥 난개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공장에서는 계획관리 땅들을 공장을 많이 하지요. 자, 보세요. 지도로 위성지도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도로가 나 있는 곳이라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기업들로 다 들어차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요. 여기도 보세요. 도로만 나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이 작은 업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근무할 텐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난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밀 억제 구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의 1번지인 바로 화성으로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고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만이었던 것이 바로 현재 85만까지 늘어난 현 주소가 바로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화성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온 기업들은요,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설 때만 해도 평당 2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다 거의 150, 200은 다 넘었습니다. 계획관리는. 이런 정말로 성장하는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도 이런 난개발을 막고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부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요, 화성에 이것 말고도요,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요, 무려 17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1700만 평이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평택의 삼성반도체가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120만 평이고요. 용인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게 135만 평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가요? 그렇다면 세종시가 몇만 평이냐면요, 세종시가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가 2200만 평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 1기 신도시가요, 분당이 600만 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개의 1기 신도시가 다 합쳐도 1500여만 평입니다.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 이게 1700만 평으로 개발됩니다. 자,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큰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송산 그린시티는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금 개발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 하시죠? 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를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세솔동으로 중심으로 한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나눕니다. 이 세 개로 나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측지구 같은 경우는 세솔동은요, 약 8,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리고 점포용 상가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포용 상가주택 같으면 99개가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 필지는 약 90평에서 120평까지 약 8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거의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측지구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신세계 정확하게 프로퍼티에서 127만 평을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MOU를 체결했고 올해 4월 달에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고요. 이게 언제 공사가 들어가냐면 내년 말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신세계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중에 가장 큰 규모 약 4조 5,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이곳에는요, 호텔, 리조트, 24시간 워터파크, 주라지 월드, 뭐 이런 놀이시설까지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더 크게 개발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에버랜드야 당일치기로 가서 당일로 끝내고 오는데, 이곳은 2박 3일,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거죠. 골프도 치고 호텔에도 있고 리조트에서도 놀고 24시간 워터파크에서 즐기고, 그리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주라지 월드까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테마파크로 만드는, 국제 테마파크로 만드는 그런 테마파크란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정용진 부회장께서도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5년 뒤에 공사가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26년에 1차 개장을 하고 2031년에 그랜드 오픈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쯤 되면 굉장히 큰 사업적인 호재가 이 테마파크 한 가지만 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여기로 빠지는 곳이 서해안 복선전철인데, 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송산역이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이곳에. 이 송산역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여기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해안 복선전철이 송산역, 그 아래는 화성시청역, 그 다음에 향남역, 그리고 그 아래 안중, 인주, 합덕, 홍성으로 빠지는 250km로 달리는 서해안 복선으로 깔리는 전철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데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돼서 2022년도에 완공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벌써 송산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뚝은 이미 다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거쳐서 위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 라인이 신안산선으로 연결됩니다. 여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송산까지 오는데 40분이면 개통되는 그런 신안산선이 바로 2024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 호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인데요. 이게 정말로 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송산 그린시티는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돼서 이 송산에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배드타운을 채워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바지하는 이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란 곳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184만 평입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자율주행 실험도시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자율주행을 레벨 4단계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개장이 돼갔고요. 이곳에 자동차 안전연구원도 있고요.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있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곳에서는 레벨 4 등급으로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터널도 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진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 산업단지에서는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못 들어옵니다. 5G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 삼성, LG, 그리고 KT, SK텔레콤 같은, 그리고 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한국3M, 국토부, 다양한 산학 연구기관까지 총망라한 우수한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그럼 언제부터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벌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곳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내년에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먼 미래에 있을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지면 이 주변의 집가는 실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시대 때 그 인물, 그 나라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실수와 오류를 보면서 현재의 그 나라와 그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조명해서 바라보는데요. 기존에 어떠한 산업단지가 생겨서 그 주변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봤다면 지금 현재 송산 그린시티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개발이 된다면 이 주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좀 해보셨는가요? 자,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그 도로 중심으로 집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생겨나고 그 주변에 어떤 지식기반센터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도시명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좋은 기회를 저는 놓칠 수가 없기에 제가 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오픈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리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 봐야겠다라는 분들은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곳에 와서 돌아다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도 중심으로 그리고 도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저는 남측지구를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없으면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도 없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족 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산업단지가 없으면 이 서측지구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1700만 평이나 개발하는 이곳에 산업단지가 없고 그리고 인력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도시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 정말로 180만 평이면요,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산업단지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부동산적인 측면을 보면요,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면요,
도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도로가 어떤 도로이고 그 도로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로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 도로, 지금 현재 바로 붙어 나가는 이 도로가 뭐냐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보면요, 이 고속도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평택에서 보면 서평택에서 위로 빠지는 곳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곳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죠. 그래서 화성에 보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끼고서 간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동서간 고속도로가 현재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가 동서간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비봉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개통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8차선으로 개통이 되는데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이까지. 여기 보통 보면 여기 또 고정 IC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서간 고속도로가 이게 8차선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네, 도로는 벌써 다 만들고 개통하진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화성에 보면 77번 국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 77번 국도가 2018년도인가 이게 개통이 됐어요. 이 위쪽으로 안산 초지동 쪽으로요. 이 도로가 없었을 때는 안산에서 이 제부도로를 가고 이쪽으로 서쪽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서 남양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77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시야호를 넘나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7번 국도가 동측지구를 건너서 국제테마파크를 끼고서 바로 아래 어디로 향하냐면 화성시청을 거쳐서 요 322번 국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동서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77번 국도, 그리고 남측지구를 끼고 있는 322번 이 국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요. 동측에서 오는 모든 도로가요, 지금 현재는 이 동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22번 도로를 끼고서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게 내려가다가 바로 전곡항, 제부도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322번 국도 타고서 대부분 다 와서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전곡항, 제부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많이 타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되면 이 도로가 막힙니다. 항상 막히고요. 토요일 같은 때는 점심때부터 막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산업단지가 나오면은 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길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면 저는 어디를 꼽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공단교차로 사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도면에 보면 여기 마도 송산 IC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를 타고서 여기서 돌아서 사강으로 빠지기도 하고 마도로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빠지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화성 시청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막히게 되면 질러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빠져서 원천리 거쳐서 시리 거쳐서 문호리로 빠져서 77번 국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여기가 현재 마도교차로거든요. 여기 마도교차로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도교차로고요. 이 마도교차로 부근은 4차선입니다. 이 4차선인데 차가 너무나 많이 다니는 그런 4차선이에요. 한번 로드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이 마도교차로 부근의 도로입니다. 네, 여기가 마도교차로인데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은 산업단지를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도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솔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화성시청을 거쳐서 위로 갈 필요 없이 이 도로를 질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도로는 지금은 2차선인데요. 이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데가 요 도로라고 생각들어요. 찍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두곡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단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여기 현재
그리고 이 도로를 타고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송정리가 나옵니다. 이 송정리를 거쳐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여기로 빠져서 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삼부실 교차로라고 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마도 교차로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 공단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이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 네, 이렇게.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다 빠져나오는 인력이라든지 차량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나가게 되겠죠. 뭐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마도아시를 타든 이쪽으로 빠져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77번 국도를 타고서 동서간 진입도로로 들어가든 어쨌든 이쪽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길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여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그리고 자동차 테마파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를 넘나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토끼굴에 여기가 11개인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작은 토끼굴들이 고속도로 아래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좀 큰 도로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작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삼존리에서도 빠져나가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우측으로, 그러니까 공단 교차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좀 반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유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지에 지금 산을 까가지고요. 계속 산에 있는 흙들을 파서 이제 공단을 조성하는 이곳으로 산업단지로 계속적으로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땅이 좀 무를 수 있고 이래서 흙을 채워서 지금 단단하게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보지 같은 경우도 한 35만에서 40만 평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올 자리이지 않는가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인력들과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인력들에 대한 주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180만 평 가까이가 들어오는 전체적인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아파트나 도시명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뭐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이 마도 쪽에 내려와야지 다가구나 일부 있지 아파트가 주변에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에 공동주택이 충분히 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냐고 보면요. 사실은 여기 동측지구하고 테마파크를 끼고서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곳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호리, 시리 이 부분은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요까지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발 압력은 남측으로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곡리와 송정리 쪽은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왜? 산업단지가 끼어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최고로 가까운 지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공사하려면 정말로 몇 년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짓는데 127만 평 짓는데 여기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 1년하고 2년하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최소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들은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가까운 곳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각종 근린 생활 시설들, 사무실, 식당, 그리고 주변의 물류센터, 그리고 각종 1차, 2차 밴드 업체들이 들어설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는 두곡리 그리고 이런 송정리 쪽이 제일 그래도 토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지가가 빨리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라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편집들을 좀 볼게요. 지적 편집들을 보면 초록색이 자연녹지고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계획관리가 드문드문 있고요. 그러니까 요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획관리가 일부 왼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다 농림지역입니다. 보전관리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교차로 주변은 거의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삐뚤삐뚤한 농림지역입니다. 다행히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림지가 아니라 삐뚤삐뚤한 농림지역이라 풀릴 수 있는 용도구역이 상향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획관리가 이렇게 묻어져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만 계획관리로 상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사실 농림지역이었어요. 이게 1년 몇 개월 전에 이게 농림지역인데 자연녹지로 이쪽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화성에 보니까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동측지구만 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서측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생각지 않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을 한번 제가 바로 이어서 서측지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산 그린시티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어디가 지가가 오르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되고 어느 도로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할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좀 들어보시면 투자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면요. 오늘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도로를 보면은 투자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송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도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솔동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측지구로 먼저 개발이 되고요. 이게 화성국제 테마파크거든요.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에서 4조 5,700억 원을 들여서 127만 평을 요 부분에 지금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MOU 체결 다 됐고 사업계약까지 4월 달에 다 체결이 되어서 내년 연말부터 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여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측지구예요.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는 동측지구로 개발이 되고 남측지구가 개발되고 서측지구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 동측이 1단계, 남측이 2단계, 서측이 3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동측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개발이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미 거의 들어갈 데도 없고요. 원형지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쪽엔 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컨소시엄에서 여기서 국제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 동측지구에 붙어 있는 세솔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거의 34평 기준 아파트가 3억대 초반에서 5억 원대 중반까지 지금 껑충 뛴 현상을 6개월 만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시아오거든요. 시아오 반대쪽이 안산이고 시아오 아래쪽이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그런데 시아오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 쪽은 사실은 굉장히 아파트가 비쌌었어요. 그 당시에 차이 같으면 5억대 중반이었고 여기가 3억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맞먹어졌습니다. 이쪽이. 자, 그리고 남측지구로 오게 되면요. 이 남측지구 같으면 산업단지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에 남측지구가 없다면 이 송산 그린시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남측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는 184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높지요. 다행히 송산 그린시티에는 엄청나게 큰 그것도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다음 차세대 먹거리가 만들어질 4차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측을 중심으로 개발이 들어가면서 위쪽에는 공룡알 테마도 있고요. 여기 국제 테마파크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다 연계해서 다 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송산 그린시티 어디 쪽이 가장 유망하고 발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지형적인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 있냐면요. 여기 동척지구와 국제 테마파크와 여기 공룡알 화석지 있죠. 이 화석지와 남측지구 사이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로 다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서해안 복선전철이 여기를 통과하거든요. 국제 테마파크 여기가 돼 있고, 송산역이 여기가 돼 있는데, 이쪽이에요. 남측지구에 딱 붙어 있는데, 이 서해안 복선전철 송산역은요, 그 아래로 화성 시청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향남역, 그리고 안중역, 그 아래 인주, 합덕,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복선 전철,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복선 전철이 바로 송산역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그 위에 바로 국제 테마파크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국제 테마파크까지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또 뭐로 연결되냐면요. 이 선이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여기 송산 그린시티까지 오는데 약 40분 안쪽이면 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하로 해가지고서 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안산선이죠. 그 신안산선이 여의도부터 국제 테마파크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안산선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는요, 너무너무 큰 호재들이 많이 있는,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여기 보면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송산 그린시티가 있는 송산역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근처는요, 동척지구와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송산역 바로 앞은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 지역이 다 그린벨트예요. 그러니까 이 속엔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일 뿐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지역이고요. 개발 제한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막는 지역을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개발 제한 지역 안에 보면은 이렇게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다. 취락지구죠. 이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마을에 붙어 있는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서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땅들은 조심해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도로를 보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를 딱 보면 첫 번째 가장 크게 봐야 될게요. 이 77번 국도예요.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77번 국도를 보면 파주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인천 쪽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77번 국도가 이 화성시청 쪽으로 이제 가는 도로인데요. 이게 세솔동을 거쳐서 내려갑니다. 이 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4차선 도로인데 아주 잘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이게 송산 그린시티로 진입하는 동서 진입도로라고 있어요. 이게 8차선 도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 돼 있네요. 아직 여기가 아쉽네요.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도로로 지금 거의 만들어졌는데, 송산 그린시티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8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동서 진입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 진입도로요.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할까요? 이 동서 진입도로는 여기 고정 IC가 생기거든요. 서쪽 지구 입구에 보면 이렇게 고정 IC가 이제 생기고요. 이 도로는 동과 서를 이어주는 동서 진입도로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가 수화 교차로라고도 하고요. 77번 국도와 동서 진입도로가 만나는 수화 교차로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좀 지형적으로 머릿속에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77번 국도를 타고서 올라가면 어디로 빠지냐면 안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이 도로가 없을 때에는 삥 돌아서 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게 2018년인가요? 그때쯤 초에 이게 뚫리면서 안산에서 이 도로 타고서 그냥 바로 넘어서 이 제부도라든지 전국항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 길이
또 열렸죠. 세솔동으로 이어지는 작은 요 다리가 또 생겨서 세솔동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동서 진입도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산으로 넘어가는 이 77번 국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도로고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도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화성시청 쪽으로 연결되고요. 자, 그리고 또 큰 도로 중심으로 보면 여기 보면 마도아이시가 있죠. 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아래 바로 붙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산업단지가 크게 생기게 되면 그 산업단지 중심으로 IC가 꼭 붙어 있어요. 평택에 보면 삼성반도체가 있었는데 그 삼성반도체 곁에 보면 IC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생기자마자 고덕 IC라고 바로 또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마도 IC가 송산 마도 IC가 산업단지 거의 뭐 붙어 있죠. 여기에 생기는데 이 위쪽에 보면 송산 그린시티 서척지구에 고정 IC까지 또 생깁니다. 자, 요런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송산역이 또 여기에 붙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송산역이 여기에 생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도로, 이게 322번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청에서 오는 이 도로, 네,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322번 도로는 화성시청에서 이렇게 오는 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 도로를 쭉 뻗어가다 보면 이게 전에 같으면 이 도로 타고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제부도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옛날 도로가 돼버렸죠. 이 아래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4차선 타고서요. 이렇게 새롭게 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해양산업단지를 지나서 전곡항 쪽을 지나서 이렇게 제부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부도로. 이게 제부도 가는 길로 연결이 됩니다. 322번 도로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는 모든 차량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이 도로 타고서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주일날에 보면 굉장히 막히는 도로가 이 도로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이게 얼마나 또 막힐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크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이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예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도 하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네, 이게 공룡알 화석지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도로가 바로 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될 게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 없겠죠. 고속도로를 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토끼구를 파놨어요. 11개의 토끼구를 파놔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대부분 다 차량이 1개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토끼구인데 여기 보면 2대 2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토끼구도 한 2~3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단지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왼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게 고속도로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이걸 타 넘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이 산업단지는 어디로 다 빠질까요? 이 아래쪽으로 유보지가 되어 있는 이 아래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공단교차로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남측에서 보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생각하는 여기 보면 마도프라자가 있고 여기가 마도교차로입니다. 이 마도교차로가 굉장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유명한 교차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 교차로에 가면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마도교차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마도교차인데 보세요. 지금도 차가 너무너무 한번 가보시면 차가 정말로 많이 다니는 곳이 이곳이에요. 예, 이곳을 통해서 마도IC가 현재 여기거든요. 이쪽에서 마도IC에서 와서 이 화성시청으로 계속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도교차로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마도교차로에서 샛길이 있어요. 지름길이죠. 이 지름길 위로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시리를 지나서 문호리를 지나서 77번 국도 안 탑니다.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77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 도로 타고서 요 도로 타고서 쭉 가다 보면 문호리를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측으로 빠지게 되는 그 도로를 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송정리, 그러니까 두곡리, 송정리, 시리를 지나서 직선으로 4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도교차로에서 이 도로는요, 토지이용계획원을 떼보면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4차선으로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4차선으로 연결되어, 요게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여기서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여긴 도로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게 삼부실 교차로예요. 삼부실 교차로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도 IC에서 빠져서 이렇게 화성시청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동척지구로 안 갈 거고요. 대부분 다 마도 IC에서 요 도로, 이게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2차선 도로, 송정로네요. 이 송정로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77번 국도와 만나게 되겠죠. 결국은 요건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습니다. 요까지예요. 여기 원천리, 여기 해전교차로까지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칠학지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이용 계획 보면요, 이게 다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삼부실 교차로와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측지구가 개발됩니다. 이것도 184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이 개발됩니다. 이곳에는요, 산업용지 시설이 있죠. 하천용지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지원시설도 있고, 뭐, 운동장 용지도 있고, 진짜 많은 업체들이 이곳에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연구시설 용지도 다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이 기업들이 어디로 빠질까요? 일로 빠집니다. 여기가 공단교차로가 하거든요. 이 공단교차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 하얗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유보지예요. 이게 한 35만에서 4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보지는 산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산을 자꾸 허물고 있어요. 깎아내고 있습니다. 깎아내서 뭐 만드냐? 여기서 다 깎아낸 흙을 가지고서 간석지에다 메꾸고 있어요. 땅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진 그런 땅이다 보니까 소금기도 있고 또 약간 무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간석지 산을 까가지고서 덤프트럭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기를 메꾸고 있고 땅을 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 산이 평평해지겠죠. 그럼 이렇게 큰 유보지가 뭘로 될까요? 과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못 놔두냐면 여기에 엄청난 인프라라든지 인원들이 많이 늘 텐데 이 인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유보지 같은 데다가 공동주택 만들면 끝내주겠죠. 왜? 그럼 서쪽지구에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먼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남측지구 같으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한참 땅을 밀고 있고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게 분양이에요. 산업단지 용지가 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곧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지구 같은 2025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2027년이나 8년도 돼야지 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데 그 전에 산업단지에 들어온 건설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일하러 오신 모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 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본 결과 여기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마도 쪽에 일부 있는데 여기는 다 주거지역이라 평당 400만원씩 합니다. 이쪽이 주거지역 같은 데가.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지어진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가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보면 다 산업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거의 산업단지 또 공장 이런 데서 여기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강에도 들어가도 그렇게 비어있는 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서 쏟아져 나와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주택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결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보지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일부 붙어있는 도로가에 붙어있는 계획관리 용지 같은 거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서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들이 막 지어져야 될 거예요. 이거는 미리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곳을 가보면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지어지니까 약 일꾼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직원 아닙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동원됐던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그 인력들이 어디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예, 비어있는 이런 공실났던 원룸들이 거의 다 채워졌고요.
그리고도 모자라 가지고서 원래 이렇게 일하시려면 이 산업단지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남양시청까지 가가지고 온다?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산업단지 인근에 근교에 뭐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다세대 다가구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업종이 다가구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잠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원룸 하나에 35만원 이렇게 받던 것들이 40만원 올라갑니다. 45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는 남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측지구에 산업단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당장 내년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국제테마파크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면 이 국제테마파크 127만 평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토목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목수라든지 어쨌든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력들이, 건설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잠을 주무셔야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안산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안산도 거의 다 차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동척지구 같으면은 이미 신도시로 다 차 있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 인력들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찾아야 되는데 아래쪽에도 주거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땅이 필요한데 농림지역이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같은 그런 건축이 가능한 쪽에 땅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가가 뛸 수밖에 없고 도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이 어디냐? 제가 보는 견해는 바로 마도교차로에서 공단교차로, 여기죠. 마도교차로와 공단교차로 사이가 굉장히 크게 될 지역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 여기 들어와서 기업들이 일단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공장 건설 인력뿐만이 아니고요. 건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 연구 인력과 직원들이 이제 많이 분포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할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 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기면요. 다가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려면 먹고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한밭식당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요식에 관련된 거, 요식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거 원래 다 하려면 1시간이 진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대략 마무리해서 동측지구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동측이나 남측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동서진입도로. 예, 이것은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동서진입도로가 8차선 도로입니다. 우리가 뭐 2차선 이게 아니고요. 8차선 고속도로 같은 진입도로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송산 그린시티를 지금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 도로가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그리고 322번 도로, 동측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 322번 국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새로 뚫려가지고서 어디까지 간다? 바로 제부도를 향하고 있고요. 전국항 쪽으로 또 향하고 있지요. 이 도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도로가 저는 마도교차로에서 공단교차로를 지나서 가는 두곡리와 송정리를 관통하는 송정로, 이 도로가 굉장히 유명한 크게 될 도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바로 이 안쪽에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건 뭐 안 봐도 딱일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가격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략적인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곳을 가봤거든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생기고 이런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어느 도로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지가가 얼마부터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 주변에는 어떤 상업행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주변의 땅은 도로 중심으로
어떤 상업을 해야지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게 184만 평이 개발되는 이곳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겠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남측지구에, 동측지구와 남측지구에 대한 얘기밖에 아직 못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위쪽에 좀 중요한 도로들이 많아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여기가 305번 도로거든요. 이 305번 도로와 또 Y자 도로가 이게 새롭게 나거든요. 여기에 Y자 도로가 나는 부분과 그리고 시도 51번 시도 51호선이 있는데 이 51호 시도선이 또 독지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도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305번 도로 사이로 흐르는 송산동로, 이게 송산동로라고 하거든요. 송산동로와 그리고 여기 열십자로 교차하는 여기가 있어요. 이게 용포로와 송산동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여긴 진짜 핵심적인 좀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서측지구로 나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히 썸머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산그리시티는 동측부터 개발이 되고요. 남측, 서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동측지구는 이미 다 개발이 거의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원형지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가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127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래에 184만 평이 개발되는 남측지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테마파크도 있고 KCT도 있고요. 그러니까 첨단을 달릴 수 있는 5G와 HPC나 그리고 IoT나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첨단 산업 단지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이 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지구 같으면 2025년부터 분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7년이나 8년쯤에 아파트가 거의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쪽이 이 서쪽지구고요. 동측과 남측지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그 77번 국도입니다. 그 유명한 안산으로 여기가 시아오거든요. 시아오를 넘어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77번 국도가 2018년도인가 이때 개설이 요게 된 것 같아요. 통과가 요 도로가. 네, 그래서 이게 77번 국도고요. 77번 국도와 열십자로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동서진입도로입니다. 이게 8차선입니다. 무려 8차선으로 벌써 이 서측지구 입구까지 공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8차선이 다 만들어졌고 수화교차로가 6인데 수화교차로까지 임시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이건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는. 근데 이것도 곧 개통을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 322번 도로 바로 동쪽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이 도로 타고서요. 송산 마도IC를 지나서 이게 전국 해양 일반 산업단지를 지나서 제부도로 빠지는 그런 쪽의 도로가 322번 도로가 바로 이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도IC, 송산 마도IC 밑에 보면요. 여기 보면 마도 교차로가 있어요. 이 마도 교차로가 있고 공단 교차로가 있는데 이 마도 교차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질러갈 수 있는 도로가 바로 여기 송정로라고 합니다. 여기 두곡리, 송정리를 지나서 일로 올라가죠. 일로 올라가서 요까지 요 회전이거든요. 이게 원천리에 보면 요 회전 로타리가 있습니다. 요까지 일단은 길이 나 있고요. 여기는 도로가 아직 안 나 있어요. 임시 나중에 되면 이게 4차선으로 개통이 되겠죠. 토지이용 계획 보면 마도교차로부터 요 회전 로타리까지 4차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4차선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이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회전 요 노타리에서 이 도로를 따고서 문어리를 타서 올라가는 2차선 도로를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에서 나와서 요 도로, 여기가
공단교차로거든요. 산업단지에서 나와서 이 도로가 유보지를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보지는 한 35만에서 40만 평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게 향후에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략적인 그 지난 설명이 이 정도였고요. 다시 바로 이제 서쪽에 있는 도로로 가겠습니다. 송산 여기 마도아이시를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사강 시내입니다. 사강 시장이 있고요. 여기 가면 횟집도 많고요.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런지 싱싱한 쭈꾸미라든지 횟집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여기 주거지역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면단위 소재지면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305번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305번 도로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바로 서측지구 고정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예요. 이 도로입니다. 이 305번 도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서측이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가 고정IC거든요. 여기 고정IC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고정IC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바로 305번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천리와 연결도로가 여기가 생겨요. 이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신천리에서 요렇게 Y자 도로라고 하거든요. 요게 새로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해서 뭐 대충 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 305번 도로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4차선 도로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4차선 도로인데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거의 직선형으로 4차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Y자 도로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마을 도로겠죠. 이렇게 네, 마을 도로로 해서 여기 신천리 마을 해갈이 있는데 요 앞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붙냐면 뭐 이렇게 붙어요. 대략적으로 그려 보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Y 도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자 도로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신천리 마을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마을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겠죠. 도로가 이렇게 나면요. 그러면은 이 도로를 높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높일 수가 없겠죠. 고요한 이런 신천리 시골 마을이 두동강으로 나게 되니까 크게 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입니다. 이 마을 도로는 2차선인데 여기다 교각을 세운다든지 뚝을 세워갖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면 따라 그대로 그냥 조금만 높여가지고 지면 따라 2차선으로 그냥 가고요. 이 도로는 틀립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 도로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보면 여기 지형이 구불구불합니다. 등고선이 있고요. 높낮이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붙어 있는 땅을 산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지형을 잘 파악해보고 도로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교각이 세워지는지 산으로 연결되는지 이걸 잘 점검해서 이 4차선 주변은 사야 되고요. 여기 차선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을을 끼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낮은 2차선 도로로 되기 때문에 여기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대박이 되겠죠. 진짜 대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이게 신도시는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그런 땅이 되겠죠. 근데 신도시에서 나오는 바로 1번지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는 굉장히 비싸지는 도로가 향후에 보면 될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묶어낼 땅이다. 이러면 이 주변에 살면은 아주 괜찮겠죠. 신도시 앞에 보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흑색으로 돼 있는 데가 살색인가요? 이게 계획관리 땅이거든요. 그래도 신천리 쪽에서는 보면 이렇게 계획관리가 있어요. 농림지역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농림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도구역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화성 같으면 용도구역이 잘 바뀌어요. 정말로요. 완전한 절대농지가 아니라 그냥 경지정리를 반듯반듯 해놓은 절대농지가 아니라 꾸불꾸불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의 땅들이기 때문에 흔히 용도구역이 많이 바뀌는 것까지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305번 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들어오면서 이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은 다 계획관리 땅이에요. 고정리라고 하거든요. 이 고정리를 거쳐가면서 다 붙어있는 땅들은 계획관리 땅이에요. 계획관리 땅은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인 땅이 바로 계획관리 땅이죠. 그런데
고정 IC가 생기고 이 아래쪽 305번 도로 타고 가는데 이게 4차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땅이 이렇게 꾸불꾸불 해갖고 갈까요? 자, 이 도로 신설도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곡선이 약간 있겠지만 거의 일직선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안성이라든지 평택 다 가봐도요, 4차선으로 새로 확장되는 쪽은요 거의 일직선입니다. 꾸불꾸불한 것들은 다 펴버려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200만원, 250만원까지 평당 올라가 있는 땅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에 있는 거는 제가 잘 안 잡아요. 추천도 잘 안 합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지금 4차선이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고 실제로 설계가 들어갈 때는 이거 거의 다 펴가지고서 들어간다는 사실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앞에 있는 도로는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데 꾸불꾸불해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용포로라고 있어요. 여기 요게 바로 2차선이거든요 여기 송산 그린시티에 와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차선 도로가 많지 않아요. 마을에 들어가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산업단지 앞에 보면 계획관리 땅이 있는데요, 이게 송정리예요. 송정리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 도로가 이 2차선 도로 안쪽에 마을 도로 들어가면 다 3m 도로예요. 꾸불꾸불한 차 하나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이 다 돼 있잖아요. 이게 2차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 하나 들어가는 마을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용포로가 있어요. 이 용포로와 송산동로라고 있습니다. 이 송산동로 같으면 꾸불꾸불한 거 인정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확장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불꾸불한 거 인정하고 그대로 사강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가 바로 이 송산동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산동로 같으면은 2차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고정 IC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이 도로가 막 쭉쭉 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305번 도로는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로가에 붙여서 엄청나게 비싸게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폭망합니다. 진짜 폭망해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안성 같은 데도 보면요, 325번 도로 꾸불꾸불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거든요. 다 펴져 버렸어요. 펴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한 데 붙어있는 도로는 마을 도로로 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송산 동로 같으면 아직 4차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 같으면 그냥 꾸불꾸불한 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관리에 붙어있는 이런 땅 같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붙어있는 땅들은 정말로 좋습니다. 땅을 사더라도 이런 땅 같으면 좋겠죠. 전면 도로에 길게 붙어있고 나중에 자르더라도 쪼개서 팔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 쪼개고 세 개는 충분히 쪼갤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도로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용포로. 이 용포로는 여기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용포로는요,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로 연결됩니다.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용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용포로. 2차선으로 잘 돼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산업단지가 생기면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주는 이 2차선 도로, 이 도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여기죠, 요 가로지르면서 요거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요거예요. 요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요까지 와요. 요까지 와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4m 도로로 연결돼서 요 굴다리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을 좀 한번 또 찍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거든요. 이 아래로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아래로 토끼굴을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토끼굴을 파놔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안쪽은 산업단지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이제 소개할 도로가 있는데, 이게 송산 그린시티 완전 서쪽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도 51호선이에요. 요게 51호 시도선인데, 요 도로는 타강 삼리 마을 해관부터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요,
어디를 가면 천덕리를 지나, 이게 천덕리라는 동네거든요. 천덕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면 독지를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까지 요 정도 보면은 2차선이 끝나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산길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산길이고요. 향후에는 여기는 다 지금 2차선으로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독지리 산길인데 여기에 한번 제가 내려다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네, 이 넘어서가 요 산 파이고 한 데가 형도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형도인데 이 산을 다 파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하고 간석지를 메꾸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외길이에요. 송산로인데 이 송산로가 다 외길이고요. 예, 독지리로 가는 이 길이 이제 지금은 산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넘어가는데 좀 불편합니다. 외길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넘어가 보면은 제가 여기 넘어가 봤거든요. 여기 마린 리조트가 있고요. 형도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서척지구 송산 그린시티 세로폭이 한번 재볼까요? 세로폭이 한 2km도 안 될걸요? 한 1km밖에 안 되네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1km 조금 되는 그 정도 그 면적이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가로가 한 7km 이상이 되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전에 재봤는데 가로 길이가 이렇게 보면은 가로 길이가 한 7.5km, 한 8km 가까이 되네요. 세로로 보면은 한 1km 정도 조금 남짓하고요. 가로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데가 거의 8km 정도 되는 곳이 송산 그린시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덕리로 올라가는 이 시도 51호선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나중에 보면 이 도로도요, 이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 확장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요. 바로 서쪽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포리로 가는 이 322번 도로, 이것도 또 있죠. 이것도 서쪽으로 가는 도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도로가 세워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대충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이렇게 생기는데 동척지구는 이미 거의 다 생겼다 그러고요. 남척지구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척지구 중심으로 벌써 산업단지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세워지게 되면 이 남척지구에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 인력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동측에 보면요, 이 동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요 라인 남척지구까지는요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송산역이 있잖아요. 송산역이 있으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풀어집니다. 당연히 개발을 하려면 풀고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린벨트를 풀면서 동시에 수용을 시킵니다. 네, 이걸 환지로 준다는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거의 환지로 주질 않습니다. 평택에 있는 지제역 앞도요, 처음에는 환지로 준다더니 다 수용 처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뭐 지구단위 계획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개발 제한 지역, 특히나 개발을 풀면은 푸는가 동시에 수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동척지구 비어있는 곳은요. 그럼 어디로 이동될까요? 다 남척지구로 오게 되겠죠. 그것도 국제 테마파크도 벌써 내년부터 당장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개발되는 모든 목수와 인테리어 업자와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올 텐데 그분들이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숙식을 해결해야 될까요? 동척지구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동척지구는 거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남아 도는 공간이 없습니다. 집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다 어디로 내려와야 되면 이 남측지구 어느 곳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마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에 보면 그렇게 크게 원룸이 남아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평당 한 400 가까이 됩니다. 비어있는 땅들도요. 그럼 이런 곳에다가 주거지역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들을 만들게 되겠지요. 근데 땅이 한정적이란 거죠. 그렇다면 이 322번 국도를 넘어가지 않는 이 안쪽 보면은 뭐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주거 예정지역이죠. 그런 쪽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계획관리 쪽에
이런 쪽에도 다세대, 다가구들이 막 지어지겠죠. 그렇게 돼야지만 여기에 산업단지에 들어올 인력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분들도 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모든 인력들이 어디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고, 그 토지를 개발하려면 분명히 집가는 또 뛰게 되겠고,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주는, 이게 뭐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보면 184만 평이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면적이거든요. 여기 자동차 테마파크가 세워지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KCT가 지금 11만 평이 들어서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시험, 성능 시험을 레벨 4단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의 1번지가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내 남측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변의 땅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이슈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성은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송산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송산역은요,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여기에 국제 테마파크역이 또 만들어지고요, 송산역은 송산역, 그 아래 화성시청역, 그 아래 향남역, 그 아래 안중역, 인주역, 합덕역,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홍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서해안 복선전철은 250km로 달릴 수 있는 복선전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치지 않고 서해안 복선전철이요, 바로 신안산선과 연결되게 되는 선이라는 겁니다. 이 시아오를 지나서 초지동 쪽으로 올라가서는 바로 여의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선이 바로 이 서해안 복선전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청에 보면 역이 4개가 생깁니다. 국제테마파크역,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 한 시에 4개의 고속철도 같은 이런 역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인데, 거기에 이런 대형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같이 개발되고, 거기에 국제 테마파크까지 같이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 사실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동측은 다 개발됐고 남측은 한참 개발 중에 있고, 역사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IC도 만들어지고 있고, 진짜 이 송산 그린시티 전체를 보면 다 공사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개발되고 있는 게 바로 송산 그린시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화성시를 보면 화성시가 2001년도에 시로 성격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만이었어요. 근데 불과 19년 만에 85만으로 늘었습니다. 도대체 화성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2035년에 135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화성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지금까지 인구 증가도 엄청났는데 앞으로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135만까지 예상하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 되냐는 것이죠. 바로 송산 그린시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이곳으로 산업단지와 그리고 또 다른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화성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산업단지로 모아지게 되고 신도시로 모아지는 일들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어디 와라, 어디 투자해라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땅 찾아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제가 찾아줄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요, 좋은 땅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한 3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첫 번째, 땅을 가지신 지주분들이 연락 옵니다. 유튜브 방송하시는 사장님, 제가 독지리에 땅이 있는데, 신천리에 땅이 있는데, 고정리에 땅이 있는데 제 땅이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지금 팔아도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사장님 이거 저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요, 이제 지주한테 전화 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땅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이
5억이 있습니다. 막 서울 사람들은요,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20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 너무 소액인데 1억밖에 없어요 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죄송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액이면 소액 나름대로 또 가치 있는 땅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문의하실 분들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소액이라고 무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1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똑같이 저는 말씀드려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못 구해주는 거 네, 어차피 진짜 다 못 구해줍니다. 50억 가져와도 다 못 구해주고요. 10억 가져와도 다 못 구해줍니다. 그때 좋은 땅이 나올 때 아다리가 맞는 분들한테 구해드려요. 구해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저도 많이 사지만은 이런 좋은 땅을 찾는 분, 저와 인연을 맺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주 통화하게 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러면 분명히 좋은 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연이 되고 또 눈길이 한 번 더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연락하고 이런 분들은 땅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제가 잘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